17. 귀국 그리고 노벨 평화상. 다음 날 해가 밝았다. 한국에서 온 수행원들은 닭공장으로 떠났다. 김대중은 이이호와 함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12시에 오찬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렸다. 주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오찬사를 했다. 그는 군부를 대표하여 6.15 공동선언을 지지했다. 남쪽에서는 임동원 국정원장이 답사를 했다. 김정일은 화제를 주도하였다. 어제 만찬 때 대통령께서 전쟁을 기억하는 비극의 달에서 화해와 평화를 기약하는 희망의 달로 바꿔나가자고 말씀하실 때 저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방위원장들에게 열흘 앞으로 다가온 올해 6.25에는 종전처럼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5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위원들이 남쪽에서는 안 그러는데 우리만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합디다. 50년 적대 관계에 신물이 날 법도 한데 군인들은 늘 상대방을 적으로만 생각하니 이 사람들의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정일은 6.15 공동선언의 첫 성과물을 발표했다. 인민군 총사령관으로서 오늘 12시부로 전방에서 대남 비방 방송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김대중도 다음날 똑같은 조치를 취했다. 남북은 상호 비방 방송을 중지하였다. 박지원이 김정일에게 잔을 권하며 말을 걸었다.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을 초청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국방위원장 또는 개인 자격으로 초청하겠습니다. 8.15 전에 왔으면 좋겠고 가수 이미자, 은방울 자매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인이나 경영인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방문해주면 좋겠습니다. 김정일이 박지원에게 흔쾌히 답변을 했다. 그리고는 작별 인사를 했다. 이제 과거 구 정치인들이 한탄하고 후회하도록 합시다. 대통령께서 북남 관계에 새 역사를 연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합시다. 추억의 대통령으로 남게 하도록 합시다. 모든 수석, 장관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박지원이 일어났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릅시다. 김대중은 김정일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박지원은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문화부 장관이니까 노래를 한 곡 부르겠습니다. 박지원이 노래를 불렀다. 김정일은 밝게 웃으며 노래를 들었다. 장관님, 한 곡 더 하세요. 박지원은 김정일의 말에 한 곡 더 불렀다. 오찬이 끝나고 서로 작별 인사를 했다. 김정일이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합의문을 실천합시다. 다 같이 노력합시다. 대통령과 나눈 말을 인민들에게 다 알릴 수 없습니다. 알려줄 말이 있고 둘만이 할 말이 있습니다. 남에선 대통령이 해 주십시오. 북에서는 내가 하겠습니다. 서로 힘들 빌려야 합니다. 이번 적십자 상봉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김대중의 옆에 김정일이 또 동승했다.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열렬히 환송했다. 김일성 종합대학 앞에 서서 간단한 환송 행사가 열렸다. 김정일과 김대중이 차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여성악대는 경쾌한 음악을 연주하였고 2명의 소녀가 김대중과 이이호의 목에 꽃다발을 걸어주었다. 4시가 넘어서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군악대가 우렁차게 연주를 했고 많은 인파가 도열해 있었다. 김대중은 북측의 인사들과 악수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정일과 악수를 했다. 그러자 김정일이 김대중을 껴안았다. 김대중과 김정일은 3번의 포옹을 했다. 트랩에 올라서 뒤를 돌아보는 김대중의 눈에는 손을 흔드는 김정일이 들어왔다.
김대중은 이유의 손을 잡고 함께 흔들었다. 두 사람은 김정일을 뒤로하고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 안에서 김대중은 북한 동포들에게 서면으로 평양 출발 인사를 했다. 남과 북이 열과 성을 모아 이번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쳐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향한 새 출발에 온 세계가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남북 정상회담을 이뤄냈듯이 남과 북이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면 통일의 날도 반드시 오리라 확신합니다. 김대중은 김정일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의 미래에 희망을 불러오게 되었다. 1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서울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인 방북 업무를 대가 없이 마치고 지금 귀국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밤잠도 주무시지 않으면서 환호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중심으로 감사를 드려 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새날이 밝아온 것 같습니다. 55년 분단과 적대의 종지부를 짓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의 평화,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그리고 우리 조국의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데 첫걸음이 됐으면 더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 만난 것은 중요합니다. 평양에 가보니까 우리 땅이었습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도 우리하고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도 겉으로는 뭐라고 말하며 살아왔건 마음속으로는 남쪽 동포들에 대해서 그리움과 사랑의 정이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조금 말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반만년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통일을 이룩한 지도 13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타의에 의한 불과 55년의 분단 때문에 영원히 서로 외면하거나 정신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에 가서 현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들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일을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가능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당연히 믿음이 생기고 이해가 일치할 것입니다. 그런 토대만 놓고 내가 물러난다면 또 뒤에 오는 분이 잘하실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한반도 전체의 조국을, 번영된 조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에게 있는 능력껏 힘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께 봉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에서 남북 공동선언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도 93%를 넘어섰고 김정일의 답방을 지지한 것도 70% 전후였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역사적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향한 희망적인 첫발이다. 본인은 두 지도자가 인도주의적 및 경제적 협력, 앞으로의 서울 정상회담에 관해 이룩한 합의를 환영하며 양측이 이 유망한 길을 계속 나가기를 희망한다. 본인은 김 대통령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추진하면서 보인 인내와 지혜에 박수를 보낸다. 김 대통령과 본인은 이 문제에 관해 매우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본인은 항구적인 평화와 완전한 화해를 향한 그의 장래 구상을 지원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는 계속 이어졌다. 오키나와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아센 뿌리 3, ARF 외무장관회의, 유엔의 청년 정상회의와
제55차 유엔 총회, 서울 아셈 회의 브루나이 아페크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이 채택되었다. 김대중은 평양에서 돌아온 다음 날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미국이 우려하는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네바 협정을 엄격히 지키고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도 꼭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도 높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듣기만 했지만 회담이 끝난 후에 우리 측 외교안보 담당관에게 미사일 문제는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남쪽에 있는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된다면 미군은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앞으로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솔직한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듣고 있던 클린턴이 김대중의 설명이 끝나자 답변을 했다. 정상회담 성공을 축하합니다. 핵과 미사일 문제를 제기해 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음에 우리 조치가 무엇이 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다시 김 대통령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김대중이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나서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50년 동안 금지됐던 북미 간의 교역 및 금융 거래가 재개되었다. 원자재와 기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고 양국 간 영공과 선박 항로 개방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미국 기업들은 북한의 농업과 광산, 도로, 항만, 여행, 관광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김정일은 선물로 풍산개 2마리를 선물로 주었고 김대중은 진돗개 1쌍을 선물했다. 6월 23일 울브라이트 미 국무부 장관이 서울에 왔다. 어려운 시기에 강인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인내심을 갖고 추진하여 성공을 시킨 집념에 경의를 표합니다. 개인적으로 김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이제 세계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6.19 대북 제재 완화 조치 발효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은 국무장관이나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에도 내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김 위원장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든 그와 직접 만나야 합니다. 이제 한미 양국이 취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남북관계는 합의사항들을 진행시키면서 차분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도 남북 관계와 병행 발전되어야 합니다.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두 나라 지도자들이 북한 지도자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번 북한에 가보겠습니다. 울브라이트 말에 김대중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8월 15일 광복절이 되었다. 서울과 평양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되었다. 1985년 이후 15년 만이었다. 남측의 102명의 이산가족은 북에 있는 218명의 가족을 만났다. 북측의 101명은 남에 있는 가족 750명을 상봉했다. 이산 가족들은 선물을 준비했다. 눈물을 흘리며 상봉하는 이산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냈다. TV로 지켜보던 김대중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김대중의 방북이 이산 가족의 한을 일부나마 풀어줄 수 있었기에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에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김대중은 퇴임 후 돌아갈 집으로 동교동을 선택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었다. 9월 2일 북송을 원하는 비전향 기수 63명을 북으로 보냈다. 북은
판문점에서부터 이들을 맞았다. 환영 행사는 성대했고 북쪽 시인들은 시를 지어 이들에게 바쳤다. 63명의 장기수는 대부분 70을 넘은 고령이었다. 짧게는 13년, 길게는 44년을 복역한 것이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에게 고향 산천을 바라보며 가족의 품으로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던 김대중이었다. 이념이라는 게 세월이 흐르면 발에서 작은 바람에도 나붓기는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는가. 9월 11일 북한에서 김용순이 고려항공을 이용하여 특사로 서울에 도착했다. 김용순 일행은 제주도, 포항, 경주 등 관광지를 둘러보고 포항제철 등 산업시설을 둘러봤다. 임동원 국정원장과 김용순 노동당 비서가 고위급 특사회담을 했고 9월 14일 7개 합의사항을 보도문으로 발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여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장관의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가 현재 논의 중인 데 대하여 환영하였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의 생사, 주소 확인 작업을 9월 중 시작하여 이른 시일 내에 마치기로 하였으며 이들 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부터 서신을 교환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9월 20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여 위 문제와 함께 올해 2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 교환 문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운영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을 완성시키기 위해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9월 25일 서울에서 개최하며 이른 시일 내에 이를 타결키로 하였다. 남북 간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남북이 기공식을 개최키로 하였다. 북측은 15명 정도 규모의 경제사찰단을 10월 중 남측에 파견키로 하였다. 임진강 유역 수해 방지 사업을 위해 금년 내 남북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구체적 사업 계획을 마련키로 하였다. 김대중은 김용순과 오찬을 함께했다. 김용순은 김정일의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 대통령께 정중한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역사적인 평양 상봉을 통해 합의된 6.15 공동선언은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선언 내용이 확실히 실현돼 가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에 오셨을 때 허례허식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라 공동선언이 나왔고 이제 잘 집행하고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공동선언의 서명이 확실히 말라가고 굳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선언에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과거처럼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동선언을 확실히 실천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김대중도 답례 메시지를 보냈다. 추석을 택해 따뜻한 선물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합니다. 6.15 공동선언은 충실히 이행돼야 합니다. 평양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때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족의 운명을 이 시기에 결정할 자리에 있다는 것도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통일을 바라면서도 이것을 서둘러서는 안 되고 그 기반을 확고히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임기 때까지 이런 노력을 할 것이고 후임자가 또 그것을 진전시켜 가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순은 그날 저녁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돌아갔다. 9월 15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올림픽 개막식에는 남과 북의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사상 처음으로 동시 입장을 했다. 개막식장에는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전 세계에
남북의 협력을 알리고 세계는 남과 북의 화해 협력을 축하해 주었다. 9월 18일 임진각 자유의 다리 앞에는 경의선 연결 기공식이 열렸다. 광복 직후에 중단된 경의선 철도는 철도와 육로를 잇는 민족의 역사적인 행사였다. 남북은 공동으로 주리를 제거할 것이며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러시아를 지나 파리, 런던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었다. 9월 24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 남으로 왔다. 북한군 수뇌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판문점을 넘어 남측의 군용기를 이용하여 제주도로 이동하였다. 조성태 국방장관과 김인철 인민무력부장은 회담을 통해서 남북의 군인이 철도와 도로 공사를 위하여 비무장지대에서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김대중과 김정일의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 경제협력이 일어나고 사회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남과 북이 서로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적이 아닌 공존의 대상이 되었고 서로 전쟁이 일어날지 걱정하는 시대에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의 시대가 한 발 다가온 것이었다. 10월 9일 북한의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미국을 전격 방문하였다. 본인은 클린턴 대통령과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위대한 김정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여기 워싱턴에 왔다. 본인은 방문 기간에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포함한 관리들과 만날 계획이다. 새로운 세기로 접어든 역사적 시점에 한반도에 확산되고 있는 평화와 화해의 환경과 상응하는 새로운 단계로 조미 양국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양국 정부 앞에 놓여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방문하는 동안 뿌리 깊고 오랜 불신을 제거하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전시키는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미국 지도부와 솔직한 논의를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 국무부는 국제테러에 관한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모든 국가와 개인에 대한 테러 행위에 대해 반대할 것임을 공식 정책으로 확인하고 테러에 관한 모든 유엔 협약에 가입할 의향을 표명했다. 주명록과 올브라이트 장관은 회담을 갖고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13일 노르웨이에서는 노벨상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오후 6시가 되자 군나루 베르게 선정위원장이 수상자를 호명하였다. 노벨 평화상의 김대중. 김대중은 TV로 지켜보다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옆에 있던 이희우를 끌어안고 기쁨을 나눴다. 베르게 위원장이 선정 이유를 밝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및 북한과의 화해와 평화에 기여한 한국의 김대중을 선정했다. 한국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계속된 생명의 위협과 기나긴 망명 생활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한국 민주주의의 대변자였다. 그가 1997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됨으로써 한국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올랐다. 대통령으로서 김대중은 민주정부 체제를 공고히 했고 한국 내의 화합을 도모했다. 김대중은 강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인권을 제약하는 기도에 대항하는 보편적 인권의 수요자로 동아시아에 우뚝 섰다.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동티모르의 억압을 반대하는 그의 역할은 평가할 만하다. 김대중은 햇볕 정책을 통해 남북한 사이에 50년 이상 지속된 전쟁과 적대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북한 방문으로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과정에 주요 동력이 됐다. 이제 한반도에는 냉전이 종식되리란 희망이 싹트고 있다. 김대중은 한국과 이웃국가
특히 일본과의 화해에도 기여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북한과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김대중은 박준영 대변인에게 수상 소감을 고술했다. 다시 없는 영광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남북한 평화와 화해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국민의 성원 덕분으로 이 영광을 국민 모두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세계의 민주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같이 해온 가족, 동지, 친지,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 땅의 많은 분들과 영광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인권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 계속 헌신하고자 합니다. 수상자의 관례대로 노르웨이 국영 텔레비전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이 상은 내게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일생을 두고 믿기를 정의는 항상 승리하지만 당대에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정의의 필승을 믿는 일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을 받아보니 현세에서 과분한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김대중은 세계가 보내준 보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동안의 고통과 핍박이 오늘의 영광을 위해서였구나 라는 신의 섭리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전 세계에서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해 주었다. 반대의 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 김대중은 가만히 이희호를 바라보았다. 자신만이 아니었다. 그 누구보다도 고생한 지원자이자 지지자인 이희호의 손을 잡았다. 김대중의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졌다. 이것은 한국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대중에게 손을 흔드는 국민들이었다. 김대중은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다.